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최근 리플이 갑자기 두바이에 가고 그리고 모니카 롱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장이죠. 리플 사장도 가서 His Highness 뭐 고위 관계자라고 할게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얘기하면서 디지털 에셋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너희들 같이 하자. 뭐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이제 불리죠. 심상치 않은 이제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요거 하나 좀 자세히 좀 여러분들하고 약간 내피셜이라고 해도 좀 괜찮은데 브레인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가 간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차르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AI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인가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이상하다. AI만 얘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 크립토도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해서 찾아보니 역시나 얼마 안 가서 하루 만에 리플이 방문했고 리플이 또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퍼튜니티 여기 나오죠. 또 미링 하면서 이제 어퍼튜니티 포 컬래버레이션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페이먼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난 방송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두바이였나요? 뭐 카타르였나요? 오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 기름도 XRP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채택이 굉장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유소까지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니카 롱이 뭐 XRP 플러드 게이트 그러니까 홍수처럼 막 이제 열릴 거야라고 하고 요게 그 홍수가 결국에는 두바이 요 오퍼튜니티가 아닐까.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즉 여기는 두바이에서 하는 거는 제 생각에 XRP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도 다시 상정하면서 미국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랩피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I do not believe in coincidence.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리플과 XRP가. 결국에는 리플이 UAE의 오피셜 만나면서 디지털 페이먼트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미국 정부도 갔는데 리플이 또 있네? 같은 시간에? 왜?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 같이 정부하고 움직이고 있고 조만간 큰 거를 발표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플러드 게이트라고 한 것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에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여기에서 파이낸셜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태계가 생기면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격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희망적인 내용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항상 악재도 있죠. 지금 안 좋은 건 딱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월스트리트 타임즈에서 가져왔습니다. Democracy wants answers from Trump on Binance founders pardon push 하면서 대통령 고유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면권을 요번에 트럼프가 바이낸스 창업자에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탄핵까지 보고 있는 민주당에게 약간 희망을 주는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좀 낮아지니까 트럼프 얘 계속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바이낸스? 왜냐하면 왜 바이낸스를 제가 또 꺼냈냐면은 러시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바이낸스에서 뭐 지지하면서 크립토닷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 같이 들어간 거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흐름에서 큰 세력들이 같이 움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투자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합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지난번에 했습니다. 뭐 그 외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거래소 바이낸스 및 이제 그 창업자 창펑 자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백악관 법무부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법적인 이제 거래라든지 뭔가 생기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오는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간 복역을 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 중에 있고요. 이와 동시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한 암호화폐 사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투자 자금 20억 달러 규모의 바이낸스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이죠. 사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때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주요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에서 가장 이제 핵심된 게 그죠. 트럼프 파이낸셜, 그러니까 트럼프 기업이 결국엔 바이낸스 이렇게 해주는 게 컴플렉터 오브 인트레스트 아니냐, 이해충돌 관련돼 가지고 시계 걸면 시계 걸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게이트 한번 터지면은 미국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은 좀 본인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좌우의 사면 신청과 트럼프 일가의 바이낸스 투자 간의 시점이 겹치면서 공정성 문제 이야기가 당연히 되고요. 워렌 더빈 이런 사람들의 의원들, 법무부 부차관 토드 브랑슈와 백악관 법률고문 데이비드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은 좌우는 팟캐스트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면 신청을 했다고 언급했고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체에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죠. 전 세계 주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성장하고, 백악관은 현재까지는 이해 충돌이 없다는 입장 유지 중입니다. 경쟁사면 경쟁사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뭘 하려는지 이제 보이시죠. 크립토닷컴이 왜 들어간지, 바이낸스가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우리는 뭐 알 거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회 사문 추진 그 외에도 트럼프 일가가 후원하는 밈코인 보유자들 만찬 행사 최근에 끝났죠.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상장 추진들도 논란에 있고요.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43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고, 지난 3월 바이낸스 경영진이 미국 재무부와 회동해서 규제 완화를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에 따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에 대한 감독실대 따져묻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처럼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듯이 악재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What's next? 향후 전망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바이낸스 창업과 좌우의 사면 여부, 트럼프 일가와 바이낸스 간의 관계 심화 여부에 업계가 이목을 집중할 거고요. 이해 충돌 우려가 암호 산업 전반에 악영할 가능성 제기가 되죠. 이게 사실 이 컨선이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의회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 지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됩니다. 시사점이 이렇게 나왔죠. 트럼프가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거 심상치 않아. 왜 해외? 전에 누가 갔습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갔다 왔거든요. 트럼프 주니어도 왔다 갔다 하고, 데이비드 자로 복심이라는 사람, 처음에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최고 이제 거의 비서관급이죠. 수석급이라고 보는 사람이 갔다 왔고, 거기 리플도 갔다 와서 잘 되나 했는데, 트럼프도 본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이후에 지금 또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거 조금 털면 털릴 수 있겠는데, 민주당이 이제 공격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5월 19일 날 또 재발의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 요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폭로가 이어질지도 조금 악재로서 하나 기억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 아메리카노 이제 몇 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드리고 있고요. 맨 위에 구글 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더 저도 그렇고 윈윈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 거는 이제 XRP 관련된 거 5월 15일자로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블락록이 이제 XRP ETF에 관련돼 가지고 원하는데, 약간 이거에 대한 워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XRP 이제 ETF가 나올 이제 현물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오겠지만 또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카롱을 포함해서 이제 리플이 두바이에 갔고, 트럼프가 지금 위기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은 정리가 됐고, 정책적인 정리는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XRP ETF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크립토에 관련된 XRP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블락록이 XRP ETF에 강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락록이 XRP ETF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가들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호재죠. 그러나 블랙스완이라는 분이 공동 창업자 반델,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업자인 이제 반델이 기관의 ETF 출시는 순수한 암호화폐 채택 확대가 아니라 수익성과 통제에
확보가 목적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전한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ETF, 예를 들어서 XRP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호재성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ETF라는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거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ETF는 XRP의 진짜 효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캐치 쪽에서 ETF가 나온다고 해서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 다른 시각이 좀 보이는 거죠. 알자라는 최근 게시글에 XRP ETF가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지만 XRP 본래 기능을 누릴 수 없다고는 주장했어요. XRP는 본래 실시간 송금, 유동성 제공, 스테이킹, 차체 보관, 셀프 커스터디 등의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ETF 형태를 보유할 경우 가격 노출만 가능하고 실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XRP 저희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XRP는 리플에서 발행한 코인은 맞아요. 근데 또 리플에서 또 요거 보완하기 위해서 또 뭘 또 발행했습니까? XRP 이제 그 냈죠.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도 있지만 거기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했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특히 ETF는 개인 투자자에게 대형 기관으로 자산 통제력을 넘어가는 수단, 즉 디센트럴라이즈, 탈중화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이거 조금 다시 제도화되면은 통제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어라운드 XRP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XRP 이제 ETF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블랙록도 가세에 임박했다라는 건 저희한테는 이제 호재고 결국에는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가서 코인을 올려줄 거야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2024년 10월 이후 비트와이즈 포함해가지고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자산 운용가가 XRP ETF 신청을 시작을 했고요. 프로쉐어드는 XRP 선물 기반 ETF 3종 이제 승인을 이미 획득을 했고 그레이스 스케일 같은 경우는 1,600만 달러 규모의 XRP 트러스트를 운영 중이며 이제 상장 승인까지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게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거래소는 이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와 유사한 XRP ETF 상장 제안서 제출한 상태고 블락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XRP ETF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430억 달러 유입을 이끈 전례를 고려할 때 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ETF 스토어는 이제 관련돼서 블락록이 비트와이즈나 그레이스 스케일 등 경쟁사의 알트코인 ETF 시장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조만간 XRP ETF를 신청하거나 또는 진행 관련된 이제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 관련된 이제 상품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에 대한 규제 환경, 레귤레터리 이제 now favorable,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XRP ETF를 출시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진행 상황이죠. 그래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 만들면서 속보가 떴죠.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좀 악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에도 SEC가 항소를 포기하고 리플과의 합의에 도달하고 제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SEC가 다수 ETF 신청권의 공개 의견 수렴 및 240일 심사 절차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5년 내 승인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폴리마켓의 분석 또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코인, 리플 현물 ETF 6월 승인된다면 단숨에 $10 돌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악재가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XRP 그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토레스 판사가 다시 이제 합의한 내용을 기각하면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수준이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텔레그램 방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종교 막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투자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전망 이제 2개, 3개, 4개네요. 4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ETF 시장 진입 가속화가 계속되면서 제도권 편입 가능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블락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XRP 이제 ETF 출시를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호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가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것뿐이고요. 특히 2023년 법원 판결과 2025년 SEC 항소 포기로 XRP가 증권이 아님이 확정되고 이게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리고요. 현재 다수의 ETF 신청이 240일 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승인 가능성이 80% 이상 평가되고 이는 리플이 제도권 자산 편입과 기관 자금 유입에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TF가 확산되는 이면 리플의 본연의 유틸리티는 약화되는 우려가 있죠. XRP가 본래 실시간 송금, 유동성 공금, 스테이킹, 자산, 이제 스탁, 보관이 있었는데 가능한 실사용형 암호화폐지만 ETF가 이러한 기능을 제거한 가격 추종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본질적인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ETF 도입이 XRP 대중적인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기관 주도의 시장 왜곡 및 통제 가능성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투자자들은 리플의 가격 상승만이 아닌 본연의 분산성,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철학의 효율성 여부 함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